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임금님 표? 2000 2014. 그대로 문제로 나옵니다. 과거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전해준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2000이거든요. 또 하나 보실래요? 녹차, 보성녹차, 비빔밥, 전주비빔밥, 전주, 굴비, 영광굴비. 지리 공부하셨어요? 자, 미국. 아니 미국 3번. 3번. 아니 6번. 브라질. 프랑스 3번. 영국. 영국 1번. 어렵습니다. 에티오피아. 1번. 오우. 다음 가이아나. 가이아나요? 가이아나 있습니다. 가이아나. 3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아니 나라 퀴즈쇼예요? 자, 미민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민과 갑니다. 패션 문과. 야, 여러분들 정말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컨텐츠 마지막 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문과계열 과목 중에서도 역사, 일반사회, 윤리 이 세 개의 영역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지리입니다. 야, 여러분들. 제 입시 이전에 뭐 경제지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지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깔끔하게 나눠져 있죠. 하지만 최근에 선택자 수가 조금 줄고 있다라는 속보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리 과목을 책임져 줄 선생님은 누구신지 학교와 EBS에서 열렬히 지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눈으로 담고 머리로 이해한 지리 이진웅 선생님을 모시겠어.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학교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미미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지리 가르치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는 2012년에 강남민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EBS 강의 시작해서 EBS 벌써 9년째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지리 강사 이진웅이라고 합니다. 야!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그 얘기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아니 정말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마지막 회라 해서 학연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고려대학교 지교과를 나오셨어요. 자, 그럼 지리를 가르치는 지 몇 년째시죠? 학교에서는 17년 차고요. EBS는 9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20년 넘는 연금 나올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금이요? 저보다 훨씬 더 또 유명한 채널 한 번 또 출연을 하셨던 문상훈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핫하시죠. 아니 문쌤이 지금 지리 쪽에 좀 핫하잖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도시 내부 구조도 모르고 주상절리만 맨날 주구장창 가르치잖아요. 문쌤 강의 듣고 7등급 받던 학생들이 제 강의 듣고 1등급 받은. 오늘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를 모두 해주셔야 돼요. 오늘 지리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이 몸 한번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리란 어떤 과목인지 생노베 학생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왜 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리를 공부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지리를 공부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사실 학생들이 지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지리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라는 과목 속에 숨어 있다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왔는데 지리라는 과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우님은 지리는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치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를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 뵀어요. 위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결정되게 돼요. 맞아요. 좀 포괄적으로 던졌어요. 그거를 공부하는 과목이 지리입니다. 그래서 지리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땅지자에다 이칠이자를 쓰는데요. 지질학과 지구과학을 심도 있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지질학과 지구과학은 땅 쪽에 조금 집중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지리는 이치 쪽에 집중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요건 거죠. 자, 그럼 이치에 집중한다는 건 대체 어떤 얘기냐? 고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대를 얘기했을 때 또 빠지지 않는 대학교가 하나 있죠. 저는 선생님 그 사범대 없는 대학교 아니 대학교를 취급을 안 해요. 조심하겠습니다. 왜요? 왜요? 연대입니다. 연대. 두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와 연대 이미지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요? 세련됨과 투박함. 세련됨 쪽에 더욱더 어울리는 학교는 어느 학교일까요? 세련대가 또 연대 애들이죠. 반면 상대적으로 투박하다. 투박해야죠, 사람은. 사람 냄새 나잖아요. 그럼요. 사람 냄새 나는 학교는 고려대죠. 고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남성미가 물씬 풍기고 약간 남초 성향의 느낌의 학교는 이거 고대로 가야 되나요? 강인한 남자 고대고요. 반면 약간 도시적인 이런 이미지 아무래도 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술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막걸리와 맥주. 고대는 막걸리죠. 그리고 맥주는 연대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우님은 투박하신가요? 남성적이신가요? 맥주보다 막걸리를 더 즐기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들어진 두 학교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이미지 차이를 결정한 것은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었겠으나 지리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리적인 관점? 홀주도입니다. 고대는 여기 성북 안암동에 위치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성북구. 반면 연대는 신촌?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가 정가운데거든요. 명동에 있는 중구입니다. 여길 우리는 도심이라고 부르죠. 두 학교 위치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고대보다는 연대가 도심과 조금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 얘기는 서울 어디에서나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는 연대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호선이 개통됩니다. 맞아요. 순환철도. 여기에 정말 수많은 대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죠. 반면 당시에 고대는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설동이나 제기동에 내려서 마을버스 갈아타고 갔어요. 마을버스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은 고대와 연대 중에 어딜 더 선호했을까요? 연대요? 아무래도 연대를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반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자취나 네. 하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대 주변은 방값이 너무 비싸. 비싸. 하지만 고대 앞에 낡고 낮은 건물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방값이 저렴했겠죠. 그럼 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어떤 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고대를 선호하죠. 방값에 대한 부담,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대를 선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고대만 입학을 하게 되면서 약간 투박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번화가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신촌과 이대 모습이거든요. 당시 교통의 중심지이자 청춘의 상징이었던 곳이 신촌입니다. 또 당시 번화가의 상징인 나이트클럽. 뭐요? 아리랑 노래방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당시에. 아리랑 노래방이요. 하지만 당시에 고대 최고의 번화가 어디죠? 참사리길? 참사리길의 당시 모습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아니 1차선 도로의 낮은 건물들, 수많은 막걸리집. 여기 살던 고대생들도 데이트하러 놀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고대보다는 연대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육군훈련소에서 조교 역할을 마치고 제대를 합니다. 학교 갔더니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됩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 친구들이 고대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학교 다니기 불편함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대로 유입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하철 개통되니까 당연히 상권이 발달했겠죠. 그렇죠. 이제는 고대 또한 도시적이고 세련된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옛날에 만들어졌던 고정화된 이미지가 여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고대생은 투박할 거야, 남성적일 거야, 맥주보다 막걸리 좋아할 거야, 이런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생들이 막걸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여기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고대에 어떤 친구들이 많이 왔다 그랬죠? 아 지방에 있던 친구들? 촌락 친구들에게 아마도 가장 친숙했던 술은 막걸리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 친구들 자취 하숙했다 그랬죠? 돈이 없어. 적은 가격에 금방 취할 수 있는 막걸리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야 이제 지리적인 것들이 그 학교 이미지와 즐겨 먹는 술까지 결정을 짓게 되었다. 우리 이제 막걸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막걸리 얘기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해안 동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이라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계절풍? 네 계절풍의 영향.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 영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산이 많아요. 이 습한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강수를 발생시킵니다. 비가 내리군요 이게. 그래서 뜨거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뜨거운 태양과 많은 물을 흠뻑 먹으면서 잘 자라는 농작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벼라는 거예요? 그게 벼입니다. 벼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죠. 쌀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요 청주, 그리고 막걸리, 그리고 요 청주를 증류시키면 소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즐겨 먹었던 청주, 네. 소주, 막걸리, 쌀로 만든 겁니다. 우리의 근본 정신은 네. 막걸리에 들어있죠. 이야.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다 쌀로 만든 술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맥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독일? 어디죠? 독일입니다. 독일. 그럼 독일은 왜 맥주 먹게 되었을까요? 또 이게 지리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독일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해안 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비가 많이 냅니다. 1년 내내 고르게 내리는데 이게 또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1년 내내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많다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껴있는 날이 많다는 거고 이 구름이 햇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벼와 같은 농작물은 당연히 재배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랭에도 굉장히 잘 자란 농작물이 하나 있어요. 밀입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밀과 보리 같은 것들을 재배하게 되는 거죠. 와 밀과 보리 그렇죠. 잘 자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풀입니다. 유럽의 축구가 굉장히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양질의 잔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 잔디구장. 그래서 우리 2002년에 월드컵 했을 때 유럽에서 많이 잔디를 들여옵니다. 진짜로? 엄청 좋은 잔디가 많거든요. 그런데 풀이 자라네? 양, 소, 돼지 같은 거 기르는 목축? 거예요. 네. 그래서
사료작물도 같이 재배합니다. 어. 그러니까 밀과 보리로 뭘 만드는 거죠? 어떤 술? 맥주? 그리고 독일 하면은 맥주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잖아요. 소시지? 맥주 먹고 소세지 먹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다 같이 즐기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옥토버페스트가 되는 겁니다. 저 독일어과에 배웠어요. 여기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연대는 2호선 근처에 위치하여 도시 친구들이 많이 오면서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고대는 당시에 지하철과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고 투박하고 약간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여 여름철에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벼가 잘 자라서 네. 막걸리 같은 거 먹게 되었다. 반면 독일은 유라시아 대륙 서안에 위치해서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밀보리 재배해서 맥주 먹고 소세지 먹게 되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하나의 문장 구조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여 어떻게 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리에서 이 땅은요, 어떤 위치입니다. 어디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서 어떻게 살고 있니? 이야. 이치에 집중하는 과목이 바로 지리예요. 와. 그런데 이토록 재미있는 지리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쭉쭉 빠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지리에 과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를 통해 이해하면서 딱딱 떨어집니다.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깨닫는 재미가 있다. 이해하면 끝이니까. 맞아요. 그럼 지구과학 하다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한국지를 런할 수 있겠네요. 지구과학과 지리를 같이 선택하는 것도 개꿀조합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지리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양이 많아요. 하지만 분량이 많다는 게 처음 공부할 때만 많은 것이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분량이 줄어든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임금님표? 2024 그대로 문제로 나옵니다. 과거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전해도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2000이거든요. 또 하나 보실래요? 녹차, 보성녹차, 비빔밥, 전주비빔밥, 전주, 굴비, 영광굴비. 지리 공부하셨어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이거 수능입니까? 두 문제 맞추신 거예요. 친숙하네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세계지리는요? 지구에 살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언제 다 외우나요? 그 지도 많은 거. 스마트폰 메인 화면을 좀 보죠. 어플 쓸 때 티맵이 어딨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티맵, 인스타, 네이버, 전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위치를 기억하는 건가요?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티맵 여기 있고 인스타 여기 있고 아는 거예요. 많이 봐야겠네.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팁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든 행정구역이든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모양과 연상지어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연상기억으로. 중국 뭘 닮았죠? 어떤 동물? 닭? 닭 닮았죠. 완전 닭이랑 똑같이 생겼죠? 탕수육이 아니라 이제는 깐풍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의 양천구란 동네입니다. 어떤 동물 닮았네? 개? 개 닮았죠, 개? 모양을 토대로 그 지역 위치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익숙해지는 거 좋지만 이 많은 나라 어떻게 다 익숙해지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많아. 200 몇 개국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자, 미국. 미국 3번. 3번. 아니 이렇게. 브라질. 브라질 3번. 영국. 영국 1번. 어렵습니다. 에티오피아. 1번. 오우. 다음, 가이아나. 가이아나요? 가이아나 있습니다. 가이아나. 3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나라 퀴즈쇼예요? 자 2번이요. 아닙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요? 저도 몰라요.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민우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위치만 기억해두면 되는 것이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깨달을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분량이 줄어들고요. 익숙합니다. 익숙해지면 지도도 편해집니다. 거기에다 지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극강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제가 다른 편들 보다 보니까 쌍인 같은 거 추천해 주셨는데요. 극강의 조합은 무조건 쌍지입니다. 요즘 쌍지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지리 자체가 줄고 있어요. 자, 교육과정을 좀 볼게요. 한국지 대단원과 세계지 대단원이거든요. 얼핏 보면 굉장히 달라 보이죠? 네네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단원에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여기는 제목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생산과 소비 공간에서는 자원, 농업, 공업 관련된 내용 나오고요. 6단원은 인구입니다. 여기 다 때려 박혀 있습니다. 3단원에. 그래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한국지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한국지 다 봤던 내용인데 극강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3이 되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과목이 쌍지입니다. 그래서 쌍지는 극락이다. 그런데 쌍지라고 하는 극강의 조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 좋다는 거죠. 권용기 선생님 편을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죠? 그럼 뭔가 여기 올라갔으면 뭔가 빠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별로 안 빠졌잖아. 뭐가 빠졌느냐? 지리가 빠졌어요.
예. 아니 다음 부분 지리인데 이게. 자, 이제 지리 선생님이 얘기하겠죠. 예. 역사는 선방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였고요. 뭐가 맞으냐? 지리가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지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 바통이 넘어왔어요. 사실 현재 지리 상황이 굉장히 처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2017학년도부터 선택자 수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한국 지리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쌍지라는 극강의 조합이 떠오르면서 세지가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서 지리 전체적으로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폭망하기 시작했던 게 22학년도 수능부터입니다. 이게 교육 과정이 한번 갈리지 않았나요, 저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학교의 교육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선택형 교육 과정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여러 사회 탐구 과목 중에서 학교에서 몇 개 골라요. 우리 학교 요것만 하자. 그럼 요것만 공부해서 여기에서 두세 개를 골라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선택형 교육 과정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펼쳐놓습니다. 뭐 할래? 과학 나와. 분량 개 많아. 지도 언제 다 외워? 애들이 지리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선택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선택에서 제외되다 보니 자연스레 수능 응시자도 줄어들게 되고요.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전에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오히려 지리가 공부하다 보면 꽤나 할만한 과목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딱 2개만 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5개를 배우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 1등, 한국지리 2등, 세민이 등장한 이후에도 3등 자리를 꾸준히 차지해 왔다는 거.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학이 많고 분량도 많고 지도 많아요라는 선입견을 떼놓고 본다면은 막상 공부를 해보면은 지리만큼 재밌는 과목도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리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과목이거든요. 도시와 전략, 산, 바닷가, 지하철, 마트, 에너지, 가축, 역사,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리 박수 주세요. 예. 지리가 근본이다. 그리고 지리는 이진웅입니다. 이진웅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와. 자, 이렇게 해서 패션 문이과의 모든 수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편 지리 영역의 이진웅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긴장을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네. 앞에서 너무 잘 받아쳐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리가 다시 반등하게 기원하며 내년에도 EBS 한지랑 세지 다 준비. 지리도 하죠. 와. 2028 대입 개편 시한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또 다른 과목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패션 문이과의 미민우 이진웅이었습니다. 안녕.